안녕하십니까. 오세아니아 위클리 이번 주 순서입니다. 해피월드TV와 오클랜드 익사방지협회가 코리안 비치데이 행사를 실시합니다. 오는 5월 14일 오클랜드 서부 무리와이 비치에서 진행될 이 행사는 익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실시됩니다. 그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예정보다 미루어졌던 이 행사는 뉴질랜드 바다 제대로 알기와 구명조끼 바르게 입기를 비롯해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바다 낚시나 물놀이 할 때 주의점 등을 전문가에게 듣게 됩니다. 오클랜드 시청의 협력기관인 오클랜드 익사방지협회는 익사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한국인들 대상으로 진행되는 행사로 해피월드TV가 함께합니다. 선착순 20명만 참여할 수 있는 1차 코리안 비치데이 행사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happyWTV@gmail.com이나 카톡 아이디 DIANENZ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간단한 점심이 제공됩니다. 제16대 오클랜드 한인회장과 감사 선거가 5월 15일 토요일에 실시됩니다. 오클랜드 한인회장 후보로는 기호 1번 조효섭, 기호 2번 홍승필입니다. 감사 후보로는 원윤경 씨가 단독 출마해 선거 당일 찬성과 반대 투표로 진행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각 지역 투표소의 선거관리위원과 운영지원팀 그리고 참관인은 오전 7시 30분에 지정 투표소에 모여 투표함을 확인하고 선관위가 봉인지를 투표함에 붙이고 사인한 후 오전 8시부터 투표가 진행됩니다. 오클랜드 시내 5개 지역 투표소에서는 오후 4시에 투표가 마감되고 5시경 한인회관에서 개표 준비가 완료되면 개표를 시작합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유권자 중 시민권자는 뉴질랜드 여권을 가져가야 되고 한국 여권 소지자는 뉴질랜드 내 합법적으로 체류가 가능한 비자 스티커를 여권과 함께 제시해야 됩니다. 투표권은 오클랜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한민족과 그 가족으로 뉴질랜드 시민권이나 영주권 또는 합법적인 워크비자 소지자로 한인회 정회원과 준회원에게 주어집니다. 단 워킹홀리데이 비자, 학생비자, 방문비자 소지자는 투표권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정회원은 회원 등록을 하고 연회비를 납부한 사람이고 준회원은 회원으로 등록만 한 사람, 명예회원은 한국외교관과 임원회 의결을 통해 추천받은 사람입니다. 운전면허증을 제시할 경우는 비자 상태에 대한 확인이 있어야 하고 운전면허증의 이름과 비자에 나와 있는 이름이 같아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오클랜드 한인회 선거관리위원회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5월 15일 오클랜드 한인회장과 감사 선거의 개표 상황은 오클랜드 한인회 선관위에서 선정한 해피월드TV가 단독으로 촬영하게 됩니다. 개표 상황 영상은 추후 해피월드TV가 선관위와 뉴질랜드 미디어사에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한편 같은 날 5월 15일 제16대 크라이스트처치 한인회장과 감사 선거가 실시됩니다. 이번 선거에는 메리윤 후보와 한혜정 후보가 출마했고 감사 후보로는 서현식 회계사가 단독 출마해 찬반 투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크라이스트처치 한인회장과 감사 선거는 15일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2시간에 걸쳐 에딩턴 크라이스트처치 한인회 사무실에서 진행됩니다. 크라이스트처치 한인회 정관에 따르면 투표권은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한국인 혈통을 가진 자로서 크라이스트처치와 캔터베리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한국인입니다. 영국이 이달 말부터 조심스럽게 해외여행을 재개할 계획인 가운데 격리 없이 영국을 방문할 수 있는 그린 리스트에 뉴질랜드가 포함되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발표된 영국의 그린 리스트에는 뉴질랜드를 비롯해 호주, 브루네이, 포클랜드, 포르투갈, 싱가포르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 나라는 뉴질랜드 시각 5월 17일 오후 4시부터 격리 없이 영국을 여행할 수 있습니다.
또 네팔과 몰디브 여행자들은 5월 12일 오전 4시부터 영국 여행이 가능한데 이들은 출발 전과 귀국 전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 확인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뉴질랜드는 현재 영국의 황색 국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황색 국가에서 온 여행자는 10일 동안 자가 격리하고 도착 후 2번의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조치는 영국이 지난 1월 초에 필수적이지 않은 여행을 금지한 이후에 나온 것인데 이번에 실시하는 그린 리스트는 3주마다 재검토됩니다. 인도에서 뉴질랜드로 항공편 입국을 허용하면 뉴질랜드는 재앙 수준의 지역 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염병 전문가가 지적했습니다. 멜번 대학의 토니 블레이클리 교수는 인도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와 사망자 수가 크게 축소 보고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블레이클리 교수는 인도에서 감염된 사람들의 수가 전체 인구의 20% 정도가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이는 앞으로 더 많은 예방접종을 통해 언젠가는 점점 줄어든다는 뜻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또 현재 인도의 상황은 작년 크리스마스 무렵 영국의 감염률보다 10배나 더 높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레이클리 교수는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가 인도에 있는 호주 시민들을 데려오기 위한 항공기 운항이 오는 15일 재개될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뉴질랜드는 이를 따르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보건당국은 전염성 결핵에 걸린 학생과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는 오클랜드 대학교 직원과 학생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 책임자는 오클랜드 지역 공중보건서비스에 최근 결핵 사례가 통보됐다고 말했습니다. 결핵에 감염된 오클랜드 대학생은 3개의 과목을 수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페레라 박사는 감염된 학생과 밀접한 접촉을 한 사람은 10명 미만이라고 말하고 이들은 결핵 검사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학생과 교직원의 경우 감염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들에게는 이메일을 통해 상황을 통보했습니다. 페레라 박사는 결핵의 증상으로는 3주 이상 기침이 지속되거나 기침할 때 피가 섞여 나오는 경우, 이유 없는 체중 감소, 밤에 땀을 흘리거나 피곤함, 숨가쁨 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결핵 증상이 의심되는 학생은 GP나 대학의 학생 건강 서비스에 연락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최고의 역학자가 국제올림픽위원회에 도쿄올림픽은 많은 사망자를 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베이커 교수는 과거에는 전쟁으로 인해 올림픽이 취소된 적이 있는데 지금 우리는 세계적인 전염병과 전쟁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지금도 계속 많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나오고 있어 국제 스포츠 행사인 올림픽은 치르지 않는 것이 옳다고 말했습니다. 베이커 교수는 일본에서는 지금 4차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고 도쿄에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거의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호주와의 주요 경제 대화를 무기한 중단한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최근 양국 간의 외교적 문제가 불거진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호주가 바이러스의 기원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고 화웨이가 5G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을 금지한 후 양국 관계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중국은 와인과 쇠고기 같은 호주 제품에 대해 수입 제재를 가했습니다. 이 결정에 대해서 댄 태한 호주 무역부 장관은 실망스럽다고 말했지만 연방정부는 여전히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은 이미 양국 간 장관급 회담을 비공식적으로 중단한 바 있습니다. 뉴질랜드 의회가 위구르 소수민족에 대한 심각한 인권 침해가 일어나고 있다고 선언하자 중국은 양국 간의 상호 신뢰를 해치는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뉴질랜드 국회는 지난 5일 신장 위구르 자치주에서 위구르인과 소수민족 그리고 종교적 소수자에 대한 심각한 인권 침해에 대해 크게 우려한다는 선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의원들은 정부에 대해 유엔과 국제 파트너들과 협력하고 이러한 인권 남용을 종식시키기 위해 모든 관련 국제법 기관과 협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뉴질랜드 국후의 이 선언은 지난 몇 년 동안 약 100만 명의 위구르 무슬림이 강제 수용소에 수감돼 고문과 강제 불임 처리를 받았다는 보고서가 발견된 후 나온 것입니다. 이에 대해 웰링턴에 있는 중국 대사관은 이 선언이 중국의 입장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고 중국이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은 근거 없는 비난이라고 말했습니다. 호주는 인도에서의 입국을 전면 금지하면서 수천 명의 호주인들이 발에 묶여 있는 가운데 인도에서의 송환 비행을 재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귀국을 원하는 9천 명의 호주 시민과 영주권자는 격리시설 부족으로 몇 달을 기다려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인도에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호주인의 수가 600명에서 900명으로 급증했지만 모리슨 총리는 후송이 필요한 사람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호주 연방정부는 여행금지에 대한 법적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가운데 변호사들은 여행금지가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최대 규모의 풍력 발전 단지의 1단계 작업이 계획보다 1년 늦은 오는 10월에 끝나 가동될 예정입니다. 전력회사인 머큐리의 투리티아 윈드팜 건설은 18개월 전에 시작됐는데 공사 도중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험한 산길로 육중한 풍력 발전기의 날개를 운송하는 작업이 매우 힘들어 공사가 예정보다 1년이나 더 걸렸습니다. 오세아니아 위클리 이번 주 순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